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요. 사실은 이런 그 글을 쓰는 테크닉은 사실은 글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글은 특히 여기 연구소는 자기 생각을 쓰는 건데 생각이 중요한 거죠. 자기의 의견, 자기의 어떤 관점, 자기의 시각, 자기의 해석, 자기의 주장. 사실 이것은 이 자체가 글인데 이걸 쓰는 게 글쓰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뭐 어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 그냥 격가지죠.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죠. 한마디로 쓸 말이 있느냐 없느냐. 글쓰기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쓸 말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쓴 말이 좋은 거면 글이 좋은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생각, 쓸 말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저는 이게 더 근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을 제 나름대로 터득한 거, 제가 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사실 명료하지 않죠.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걸 명료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해보는 거예요. 말해보면 처음부터 명료하지 않은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명료해지고 가닥이 잡혀요. 졸가리가 타져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커피를 마실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자기 생각을 말해보는 거죠. 써야 될 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죠. 저는 말할 상대가 없으면 그냥 산책하면서 혼자 말을 해요. 혼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말을 해봐요. 훨씬 효과적이에요. 대통령의 글쓰기가 이 불후의 명작이 됐죠. 글쓰기의 교본이 됐습니다. 제일 많이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할 수 없고요. 한 30만 권이 팔렸으니까 그것보다도 이제 이 네이버 같은데 글쓰기 치고 책 코너를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어느 이상한 책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강원국의 글쓰기가 나오고요. 그 빨간 딱지가 베스트셀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책이 또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통령의 글쓰기가 나와요. 거기에 또 딱지가 붙어 있어요. 스테디셀러.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저 밑에 안 내려가 봐서 몰라요. 내가 그 한 화면에 거기까지 보여요. 그거 광고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대통령의 글쓰기가 꾸준히 팔리는 이유가 뭐냐. 저는 처음부터 글을 쓰지 않고 청와대에 나와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전혀 글을 쓰지 않고 5년간 뭘 했냐. 말을 한 게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물어봐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이냐, 청와대 뭐 재밌는 에피소드 좀 들려달라, 대통령 연설문은 어떻게 쓰냐,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김대중 대통령은 글을 어떻게 쓰냐, 매 물어보는 게 그거에서 그걸 답하다 보니까 한 5년간 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대충 모아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수십 번씩 답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됐어요. 처음에는 답변이 어설펐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거야, 내 답변이. 그리고 양이 점점점 늘어나. 거기에 막 내가 조미료를 치고 말을 하면서 기억이 계속 떠오르니까 그 사이에 뭘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재미없는 말은 중간에 다 사라졌어요. 재미없는 말은 그 다음에 내가 안 하니까. 반응이 안 좋은 건 안 해요. 그냥 반응 좋은 말만 마지막에 딱 남았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대통령의 글쓰기를 썼죠. 저는 말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사람이. 글을 잘 쓰려면. 근데 우리나라가 말을 많이 하는 게 말을 않는 게 미덕이에요. 침묵이 금이에요. 그 말을 않고 저는 글 잘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말을 안 하셨잖아요. 그 미국에 가보니까 걔들은 수업 시간이 말하는 시간이더구만. 발표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우리는 다 듣기만 하잖아요. 떠들면 떠든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때리고. 두 번째 제가 한 방법은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장 하드가 없어요. 독서를 안 해서. 근데도 글을 쭉 써왔어요. 근데 그 비결이 자료에 의존하는 거예요. 저는 자료가 있는데 왜 글을 못 쓰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떤 글을 하나 쓰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요. 첫 번째는 네이버 가서 칼럼 찾아보는 거. 두 번째는 유튜브 가서 그 관련 동영상 강의 한두 개 듣는 거. 세 번째는 예스24 가서 관련 책에 목 차보는 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요. 근데 세 가지를 하면 그래도 대충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향으로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게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칼럼 5개 봐서 안 떠오르면 10개 보면 되고요. 동영상 강의 한두 개 들어서 안 되면 서너 개, 4개, 5개 들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듣거나 보거나 읽음으로써 그런 자극을 주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은 얼마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은 적게 보고도 적게 읽고도 잘 떠오르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시간을 들이면 저는 떠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여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논문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뭐 새밭이 듣지만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 열린 연단 네이버에서 하는 그런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시는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를 읽고 듣고 보면 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없어도 밖에 게 뭘 섞이나 봐요. 그게 제 이제 두 번째 제 생각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요. 시간에 의존해서 제가 제 생각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저는 짜투리 시간에 생각이 잘 나요. 생각을 하려고 맘먹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짜투리 시간이 언제냐? 뭐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누구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니면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할 때, 그 시간은 내가 작심하고 뭐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뭐 화장실에 잠깐 앉아 있을 때, 막 머리를 감을 때, 반신욕 할 때, 샤워할 때도 생각이 잘 나고요. 짜투리 시간에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글쓰기에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글을 예를 들어서 1시간 나한테 글 쓸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걸 조각을 내요. 10분 쓰고 다른 일 하고, 또 10분 쓰고 다른 일 하고, 그걸 6번에 나눠서 글을 써요. 1시간 내에 60분 동안 글을 쓰는 게 아니고 10분 하고 다른 일 하고 10분 하고 다른 일 하고. 그러니까 원래 내 할 일이 또 있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여기 한 바퀴 산책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 생각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요만큼 쓰고 다른 일을 할 때 내 생각으로는 다른 일을 할 때도 뇌가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일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섞이면서 오히려 생각을 더 자극하고, 다른 일을 할 때 내가 뭔가 생각을 찾아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바둑 장기 훈수 둘 때 잘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모니터를 쳐다보고 앉아 있을 때보다는 다른 일을 할 때 오히려 생각이 더 잘 난다는 거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앞에 썼던 걸 이렇게 보면은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또 그걸 고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했던 게, 그거를 그때 쓸 때는 그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다른 일을 하다 오니까, 아니면 그게 내가 이 쓰는 사람에서 읽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게 눈에 띄어요. 내 생각이 변했거나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 짜투리로 나눠서 저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영수를 공부해야 된다. 이걸 1시간씩 공부하는 것보다는 10분, 20분씩 쪼개서, 20분씩 쪼개서 국영수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글을 쓸 때 1시간 써보니까 1시간 내내 집중력이 유지가 안 돼요. 앞에 한 20분 정도는 집중해요. 근데 나중에 40분은 거의 쓸데없는 버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몰라요. 내가 일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어느 걸로 실험해 만약 칼럼을 5개, 10개를 읽어보면은 처음 1개, 2개 읽을 때는 생각이 막 나요. 읽으면서. 이것도 좋은 내용이.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 생각이 나는데 한 5개 넘어가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을 안 해요, 뇌가.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는 게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깐 다른 일로 갔다 오면 다시 경각심을 갖거든요. 뇌가 다시 각성하거든요.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짜투리를 시간을 내는 게 생각을 하는데 훨씬 좋다는 생각이에요. 더불어서 이 생각, 그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물리적인 시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새벽에 생각이 잘 나는 사람도 있고, 심야에 잘 나는 사람도 있고, 카페에 갔을 때 잘 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대화할 때 생각이 잘 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잘 나는 장소나 시간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환경에 자기를 갖다 놓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시간은 이 감정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심할 때 생각이 잘 나요. 어떤 사람은 우울할 때 생각이 잘 나요. 사실 뭐가 바쁠 때 생각 안 나요. 들떠 있을 때 생각 안 나요. 그렇게 작가들은 한적한 데로 가서 스스로 이렇게 하죠. 그런 감정 상태에서 생각이 잘 나니까, 글이 써지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좋은 글이 나올 때는 저는 아주 분노하거나 그립거나 정말 외롭거나, 저는 감정과 글쓰기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어떤 간절함이라든가 절실함이라든가 열망, 열의, 열정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감정 상태를 자기가 알고 글을 쓸 때는 이제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요, 이성에서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감성에서 생각은 만들어지고, 어떤 직관이라든가 통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성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성은 그 만들어진 걸 설명할 뿐이라면서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감성의 영역에서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휴민가, 이성은 감성의 노예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뭐 사귈지 말지,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성이 다 하는 거고, 그 영역에서 하는 거고, 그걸 왜 샀는지, 왜 이 사람과 사귀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거는 이성이 결정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탁 떠오르고 이런 거려면 사실 감수성이 있고 감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서가 어떤가가. 어쨌든 그런 시간에 의존해서 글을 쓰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말에 의존한 거고, 두 번째는 자료에 의존한 거고, 세 번째는 시간에 의존한 거고, 네 번째는요, 독자에 의존하는 거예요. 사실 글은 궁극적으로는 읽히려고 쓰는 거죠. 읽히려고 쓰고, 읽은 사람의 평가가 내 글에 대한 이제 수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글을 읽을 사람이 내 글에서 뭘 기대할 건가? 뭘 요구하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독자에게 주는 게 있어야죠.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글, 지식도 안 주고 어떤 관점도 안 주고 재미도 안 주고 통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글, 감동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글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고, 주긴 주는데 독자가 원하는 걸 주느냐 원하지 않는 걸 주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뭘 주느냐 독자에게, 그러니까 독자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원하는 물건을 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쓰는 과정에서 독자와 대화를 하면서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쓰면 이걸 독자가 이해할까? 요거 재밌어 할까? 요거 좋아할까? 계속 그 독자의 소리를 들으면 쓰는 거죠. 독자가 됐고 그거 뭐 뻔한 얘기를 그렇게 해. 아니면 다짜고짜 무슨 얘기야? 좀 찬찬히 설명해봐. 응?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써야죠. 독자와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도 안 좋고 쓰는 과정도 너무 힘들어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해보세요. 얼마나 말이 술술 나와요. 그 리액션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독자를 누구를 앉혀놓고 독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독자의 리액션을 결정해요. 그 작가들은, 이야기꾼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독자를 앉혀놓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독자가 지루해서 떠나지 않도록. 독자가 계속 물어보는 질문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응? 그게 독자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독자가 뭘 궁금해하고 나한테 지금 뭘 물어보는지를 계속 듣는 사람은 쓰기도 쉬워요. 쓸거리가 계속 생겨나는 거야. 쓰기도 쉽고, 그런 글을 독자가 읽을 때 자기 가려운 데를 계속 긁어주니까 글이 재밌는 거야. 주파수가 이제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독자를 위해서 써야 돼요. 단순히 독자가 원하는 걸 찾아서 쓰기보다는 내 글을 읽고 독자가 더 좀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글쓰기 책을 쓸 때 독자를 위해서 쓰죠. 그게 독자들이 읽으면 진정성으로 느껴져요. 독자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독자에 영합해서 독자가 가렵다는 데만 살살 긁어줘봤자 그건 울림이 없어요. 이 저자가 진짜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사실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글쓰기 쓸 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너 글쓰기 되게 어렵지. 이런 방법이 있어. 그러면 읽는 사람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두 번째는요. 내 책을 읽고 나도 쓸 수 있겠다. 글쓰기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자신감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얼마나 찌질한 걸 과정을 거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야, 다 똑같구나, 사람들. 원래 글쓰기 다 힘든 거구나. 누구나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과 같이 맞물리면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감도 있고 방법도 아는데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글 한번 써보고 싶다. 글 잘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저는 책에 내가 글 써서 이렇게 변했고 이런 기쁨을 얻었고 나 이렇게 행복해. 돈도 많이 벌었어. 돈 얘기는 안 했어요. 돈 얘기를 하면 재수없다고 하니까 5가지 기쁨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글을 쓰면 글이 축적이 되면 더 축적하고 싶다. 뭔가를 더 쌓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이게 나쁜 거 아니다. 글로 쌓고 싶은 것은. 돈을 막 더 번 사람이 더 벌고 싶고 더 의욕이 있고 막 눈빛이 빛나고 사는 게 즐겁고 막 매일매일이 의욕에 차고 그래요. 축적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축적이 일어나면 반응이 온다. 반응 진짜 재밌다. 막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되고 누가 내 글 보고 막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면 자아실현 욕구가 충족이 되고 이런 즐거움이 있다. 반응의 즐거움이 있다. 글 써보면. 세 번째, 글을 써보면 글을 안 쓰는데도 계속 생각이 난다. 써둔 게 있으면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게 써둔 것과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생각으로 와서 붙는다. 내 생각 덩어리를 키운다. 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표면적이 있으니 거기 와서 붙어요.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붙어요.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 더 커지면 표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더 붙어.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생각이 나고 잠들기 전에 생각이 나고 막 머리 감다가도 생각이 나고 이 상태가 돼요. 그 즐거움을 한번 느껴봐라. 그게 정말 깨어있는 거고 막 뭘 깨닫는데 막 기분이 너무 좋다. 아, 얘 이런 거구나. 네 번째는 글을 쓰다 보면 궁금해진다. 뭘 알고 싶어진다. 호기심이 발동한다. 그때 가슴이 막 설렌다. 진짜 가슴 뛰는 삶을 살려면 그런 상태에 가야 된다. 내가 궁금해하는 대상과 거의 연애하는 상태예요. 연애 감정은 궁금해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다 결혼하면 안 궁금하면 그때 이제 연애 감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도 궁금하면 그건 의심이에요. 연애할 때는 다 궁금해요. 헤어져 있으면 궁금해요. 지금 뭐 하는지, 그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그 궁금증이 연애 감정이고 그게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그 미지의 세계, 알고 싶은 거에 대한 궁금증, 그게 글을 쓰면요 당연히 생겨요. 제가 글쓰기에 대해 써보니까 말하기가 궁금하고 소통이 궁금하고 리더십이 궁금하고 막 요연히 확장이 돼요.
뇌과학이 궁금하고 심리학이 궁금하고 문학이 궁금하고 막 깊이 파고들게 돼요. 도대체 뇌가 어떤 거고 뇌가 하는 심리 이게 어떤 거고 막 이게 궁금해져요. 여기 연구원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면 연구하시기 힘드실 텐데. 계속 궁금해야 연구를 하죠. 알고 싶어서. 그러면 그게 엄청난 재미인데. 그 알았을 때 재미와 근데 알고 싶을 때 알아보게 되고, 그래야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기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걸 알아보고 싶고, 이 상태에 빠지면 저는 글 쓰는 상태가 그 상태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글을 쓰면 성장해요. 매일매일 성장해요. 쓴 만큼 성장해요. 어제 몰랐던 거 오늘 쓰면, 내가 오늘 새롭게 느낀 거 쓰면, 내가 깨달은 걸 쓰면, 오늘 기억난 거 그걸 쓰면, 내가 뭐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고 예측하고 전망하는 걸 쓰면 그만큼 내가 성장해요. 오늘 아무것도 안 쓰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사는 게 재미없어요. 똑같은 거 사람은요 지루해요. 사는 게 재미없는 분들 글 쓰면 재밌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전 글을 보면 다 허접하거든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하거든요. 이런 즐거움이 있다고 책에 썼어요. 그거 읽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그 쓰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그게 독자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방법이 왜 이걸 모르냐. 제발 이런 건 좀 알아서 당신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 그게 독자를 위한, 이 마음은요 전해져요. 독자가.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그랬을 때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독자와 함께 쓴다는 의미는 독자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독자의 비판이나 독자의 그거를 수용하는 거죠. 글은 내가 혼자 쓰는 거 아니에요. 독자와 같이 발을 묶고 달리는 2인 삼각경주예요. 독자의 반응까지가 내 글쓰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글은 썼고 네가 뭔데 지적질이야. 이러면 사실은 독자도 내 글쓰기의 일부예요. 그 반응까지가 글쓰기의 완성인데 그거를 없는 걸로 생각을 하면 글 쓰지 말아야 돼요. 거기까지를 글쓰기로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해야죠. 근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도 있어야 되고요. 만족 지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런 걸 못 견뎌내요. 마음 근육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걸 정리해내죠. 지적하고 뭐 하면은 막 악플 달리고 막 하면은 저는 그거를 징징대는 스타일이에요. 뭐 하면은 막 의기소침하고 막 일희일비하고 칭찬해주면 막 우쭐하고 거기서 저도 벗어나야 돼요. 글 쓰는 사람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애같이 그렇게 징징대고 죽는 소리하고 맨날 그러면 안 되죠. 어른답게 의연하게 그것까지가 돼야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